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마음의 병에 대한 글인데요. 이게 짧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보니까 현대 사회에서 마음의 병이 대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좀 꿰뚫어 보고 싶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이 글을 나침반 삼아서 마음의 병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특히 요즘 우리를 둘러싼 미디어의 역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음 건강을 지킬 방법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글은 시작부터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죠. 마음의 병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긴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사실 모든 게 이 한 문장에서 출발하거든요. 일상적인 불편함이 어떻게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병이 되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몸까지 공격하는 과정, 그걸 따라가 보는 게 이번 탐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불편해진다. 이게 반복되면 병이 된다. 사실 생각해보면 일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출근길 교통체증, 아니면 동료의 반응까지요. 이런 사소한 불편함 하나하나가 전부 병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글의 핵심은 사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그 누적이라는 개념에 있어요. 일시적인 불편함이나 실망감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문제는 그게 해소되지 않고 계속 쌓여갈 때입니다. 마치 컵에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확 넘쳐버리잖아요. 이 글은 그 넘치는 순간이 바로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마음의 병은 심해지면 몸의 병이 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이 문장이 딱 그걸 보여주는 거죠. 정신과 신체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요. 그 넘쳐버린 물이 결국 뭐 소화불량, 불면증, 아니면 원인 모를 두통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군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축적된 마음의 불편함이 일으키는 진짜 신체 반응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신신체의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뤄온 이야기거든요.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나 호르몬 체계를 어떻게 교란시키는지 이게 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복잡한 메커니즘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불편함의 반복이라는 아주 직관적인 언어로 풀어낸 셈이죠.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누적되면 병이 된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 글은 그 불편함이 대체 어디서 온다고 보고 있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워져요. 원인으로 두 가지를 나란히 제시하는데, 하나는 욕심이라는 아주 전통적이고 내적인 원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튜브 조회수 잠사꾼들이라는 지극히 현대적이고 외부적인 원인입니다. 이 둘을 같은 선상에 놓았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어요. 맞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내적 원인이나 외부 환경, 둘 중 하나에 좀 치우치기 쉬운데 이 글은 둘 다 정면으로 보고 있죠. 그럼 유튜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욕심이라는 내적인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 그냥 뭐 돈이나 명예를 더 갖고 싶다, 이런 걸 넘어서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글의 맥락에서 욕심은 내 세상이 내 뜻대로 완벽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일종의 통제욕에 가깝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길 바라고 모든 상황이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야만 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 간극이 바로 내 맘대로 되지 않는 불편함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공장인 셈입니다. 아,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랑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넘기지 못하고 사소한 흠결 하나에도 마음이 계속 불편해지는 상태 말이죠. 결국 내 안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적인 불편함의 공장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외부에서 그 공장에 기름을 붓는 존재가 등장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글이 지목하는 유튜브 조회수 장사꾼들입니다. 이 장사꾼들이라는 표현이 진짜 날카롭죠. 그냥 유튜버가 아니라 명확한 의도를 가진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도록 자극적인 영상을 만드는 이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불편함, 분노, 불안을 연료로 삼아서 돈을 벌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자극보다 부정적인 자극에 훨씬 더 빠르고 강렬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본능이죠. 아, 정말요? 네. 뇌 연구를 보면 부정적인 정보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뇌에 각인되는 속도가 3배나 빠르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른바 부정성 편향이죠. 3배나요? 와. 네. 조회수 장사꾼들은 바로 이 부정성 편향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건 너무 자극적인데? 라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의 원시적인 뇌, 특히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는 이미 그 자극에 반응해서 우리를 화면에 붙잡아 두는 거죠. 우리는 그냥 영상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신경계가 그들의 의도대로 조종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어젯밤에 별 생각 없이 쇼츠를 넘기다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영상에 저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댓글창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싸우는 걸 한참 보다가 문득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했지? 싶더라고요. 영상을 끄고 나서도 기분이 계속 찝찝하고 에너지가 쭉 빨려나간 느낌이었어요. 이 글에서 말하는 유튜브를 본다, 마음이 불편해진다, 자극받는다, 화가 난다. 이 연쇄 반응이 딱 이런 거겠죠. 정말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유발된 감정은 내가 주도적으로 느낀 감정이 아니라 외부 자극에 의해 주입된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끄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불쾌한 감정의 찌꺼기만 남을 뿐이죠. 이런 경험이 매일, 매시간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내 안의 욕심과 외부의 조회수 장사꾼들이라는 건 이제 명확해졌네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이 글이 제시하는 해법이 저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보통은 비판적으로 수용해라, 미디어 리터러시를 길러라, 이런 원론적인 조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글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직접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안 보고 안 듣기. 아주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급진적이기까지 한 처방이죠.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면 그냥 귀를 막아버리듯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정보의 소음원 자체를 차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게 가능할까요? 요즘 세상의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고 살면 중요한 사회적 논의에서 뒤처지거나 세상과 단절될 수도 있지 않나요? 무작정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글에 안 보고 안 듣기를 세상과 담을 쌓고 은둔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선택과 주도권이에요. 알고리즘이 무작위로 던져주는 자극적인 정보의 홍수에 나를 그냥 내맡기는 대신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가 뭔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즉, 정보 소비의 수동적인 희생자에서 능동적인 관리자로 역할을 바꾸라는 거죠.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는 건 그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의식적인 필터링이군요. 그리고 그냥 안 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했네요. 그래서는 재미냐와 이야기를 하거나 노트북 LM 같은 것으로 내 생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고 단언하죠.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백미입니다. 수동적인 소비와 능동적인 창조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거든요. 유튜브 쇼츠를 무의식적으로 넘기는 행위는 외부에서 주입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반영하는 소비 활동의 극단에 있고요. 반면에 AI 챗봇과 대화하며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거나 노트 앱으로 내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쓰는 행위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능동적인 창조 활동이죠. 잠시만요. 그럼 이걸 아까 이야기했던 욕심, 그러니까 통제욕과 연결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극적인 미디어를 소비하는 행위는 내 감정의 통제권을 외부의 장사꾼들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거잖아요. 반대로 내 생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창조 활동은 흩어져 있던 내 생각과 감정의 통제권을 온전히 나에게로 되찾아오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정말 좋은 연결고리네요. 정보와 자극의 흐름 방향이 완전히 반대인 거죠. 소비는 정보가 바깥에서 내 안으로 일방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고, 창조는 내 안에서 바깥으로 혹은 나와 도구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무언가가 생성되는 경험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창조의 경험 속에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구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창조라는 게 꼭 거창할 필요는 없겠네요. 물론입니다.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오늘 하루의 생각을 일기로 정리하는 것,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자료를 찾아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것, 심지어는 AI와 대화하며 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 전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정보 흐름의 주인이 되는 경험,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글의 결론은 아주 단순한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 불편함의 누적 과정, 내적 외적 원인, 그리고 차단과 창조라는 해법까지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이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글의 구조 자체가 마음 관리의 중요성이라는 결론을 설득하기 위해 아주 탄탄하게 쌓아올린 논증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마음 관리가 왜 중요한가?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져 내 삶을 망가뜨리니까. 마음의 병은 왜 생기는가? 통제하려는 내 안의 욕심과 우리의 본능을 파고드는 외부의 자극적인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할 것인가? 유해한 정보는 의식적으로 차단하고 그 시간에 내면에서 비롯되는 창조적인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이 모든 흐름이 마지막 문장으로 완벽하게 수렴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이 정말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그대로 인용하자면 그것이 건강의 시작이고 행복의 시작이다. 이건 마음 관리를 그저 스트레스 좀 덜 받고 기분 좋게 지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행복 그 자체에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으로 규정하는 선언처럼 들려요. 시작이라는 단어에 모든 무게가 실려 있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행복을 위해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 글은 그 모든 노력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마음 관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내가 매일 무엇을 보고 들을지, 어떤 정보에 내 가장 귀중한 자산인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내어줄지를 선택하는 행위. 그 매일의 작은 선택이 바로 당신의 건강과 행복에 시작되는 첫걸음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것은 정보 소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음의 병에 대한 한 편의 글을 통해서 그 원인과 해법을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는 불편함이 어떻게 누적되어 병이 되는지, 그 배경에 있는 내면의 통제욕과 외부의 조회수 장사꾼들이라는 두 가지 원인을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식적 차단이라는 방어 전략과 능동적 창조라는 건설적 대안까지 탐구해봤네요. 네. 이 글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이 글은 우리가 소비하는 정보가 우리의 정신 건강, 나아가 신체 건강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정보 식단은 지금 건강한 상태인가요? 당신의 마음 관리를 위해 오늘 당장 당신의 디지털 컨텐츠 소비 습관에서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꼭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확인하던 자극적인 뉴스 대신 차분한 음악을 듣는 것. 출퇴근길에 의미 없이 넘기던 소셜미디어 피드 대신 오디오북을 듣는 것. 혹은 잠들기 전 5분이라도 그날의 생각을 짧게 적어보는 것. 그 작은 식단 조절이 건강과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일 겁니다.